님이 스벨트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프로덕션에서 스벨트 사용하고 이거는 있나요? 직접 듣죠. 네, 병규현님 계세요? 병규현님이 스벨트로 당근마켓 채팅 어드민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어드민 중에 제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엄청 힘들어하세요. 뭐 엔트 디자인인 거 뭐 그런 거 안 써져서 네. 나름 저희 오즈모 모바일 4 새로 나온 최고급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마을에 가니라 여기 여기 뭐죠? 먹는데 사람들 지금 많이 모여 계시는데 재택하라 그랬는데 사람들 지금 다 나와가지고 일 안 하고 네. 저희 iOS 개발자 미틴님이고 SRE의 벤 인사하고 있네요. 저희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들이랑 과자가 많고 이쪽 회의실은 마을회관입니다. 네. 광희가 회의실 이름이 막 왜 이상하냐고 그랬는데 회의실 이름이 마을회관 뒷집 앞집 이런 상태예요. 마을회관이 제일 큰 회의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운지를 지나와서 업무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업무 공간 중에 그나마 큰 쪽입니다. 네, 지금 업무 공간 보면 사람들이 아직 일을 하고 있죠. 저희 스탠딩 데스크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오른쪽이 이제 앞집 회의실, 뒷집 회의실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실은 지금 다 열려 있는 가리는 게 없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좀 애매해지던데 지금 여기 회의 중이신 것 같고 네, 저희 여기 공용 윈도우 PC가 한 대 있고 다 맥을 쓰다 보니까 네, 여기 플랫폼 개발자분들이 손은 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고를 쓰는 플랫폼 개발자분들이고 여기 데이터 엔지니어도 계시고 네, 저희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 아이맥을 좀 많이 쓰고 네, 아이맥이나 맥북 이런 거 많이 쓰세요. 모니터는 4K 모니터 쓰고 있고 스탠딩 데스크도 있고 네, 여기에 지금 풀 같은 건 다 진짜 풀입니다. 네, 다시 라운지로 나와서 네, 여기 당근이를 저희 회사에 처음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당근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는 그 포인트입니다. 네. 그 광희 때 많이 보셨겠지만 내고왕 때 이런 뷰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당근마켓 로고가 있고 당근이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지나면 또 업무 공간이 있어요. 네, 이쪽 업무 공간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글로벌 팀이랑 네, 재무, 회계, 인사, 그리고 서비스 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기 내고왕에 출연했던 게리 자리고요. 네, 마을회관에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전체 모일 일은 많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쪽 끝에 보면 지금 0번 출구가 있고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독서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화이트보드 없을 때는 그냥 저기 유리에다가 그냥 적으면서 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지금 옷장이 있는데 저기는 세탁소예요. 세탁소. 네.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졌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화이트보드에 지금 원래 MAU 1000만 되면 하와이 간다고 써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와이는 못 가게 됐습니다. 그 대신 다른 보상으로 대체했고 안쪽으로 오시면 이제 나무 그늘이라 그래서 그 저희 가죽으로 된 리클라이너 체어라 그러나요? 저런 게 있습니다. 엄청 푹신하고 좋아요.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은 이쪽에는 이제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사람 없네요. 저기 안마의자 나름 엄청 비싸고 좋은 거라 그랬어요. 거의 500만 원대 되는 거라 그랬고 여기는 운동기구. 저 운동기구에 매달려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러. 여기는 지금 뒷동산 회의실이고 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원 회의실. 회의실이 요즘 많이 부족해졌어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회의실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실 건데 네, 저희 글로벌 PM 에디가 인사해줬고 오늘 받은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잘 보이게. 이게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런데 저희가 네온 사인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카카오벤처스 저희 투자사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써 있는 거는 1등 국민 앱에서 1등 글로벌 앱으로 해가지고 네온 사인이 생겼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방금 막 걸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뻐요. 예. 나중에 사무실 구경 오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예, 저 여기 있어요. 예, 사무실 다 보신 것 같죠? 비양 왜 왔어요? 비양 위험한데? 네. 네, 사무실 구경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저는 당근마켓에서 SRE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권이라고 하고요. 오늘 SRE 팀 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놨는데 MAU 100만 서비스를 혹시 운영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근데 100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문제 영역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트래픽이고 하나는 이제 서비스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와 서비스들을 배포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문제 영역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트래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100만 서비스를 기준으로 얘기 드리긴 했는데 뭐 아마 서비스가 좀 더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네, 당근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MAU 한 900만 정도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CP님이 보여주셨는데 2020년 8월까지 9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AWS를 맨 처음부터 사용을 했어요. 근데 AWS가 다행히 이 확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900만까지 성장해 오면서 AWS에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서비스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PC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테라폼을 도입해서 저희가 전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다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커를 도입하고 또 ECS를 도입해서 컨테이너 단위로 배포를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해서 이 쿠버네티스 위로 또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전부 다 트래픽 대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뭐 데이터독도 도입하고 프로메테우스도 도입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기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점점 더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결국 트래픽 관점에서 우리가 성장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월 12%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월 12%를 성장을 하면은 이 서비스가 1년에 389%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한 700만, 800만, 900만 상태에서도 매월 12%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2%씩 한 2년 동안 성장을 한다고 계산해 보면은 15배가 성장을 해요. 이제 아까 전에 CP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거랑 비슷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앞에 2020년 8월이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고 그 그래프가 뒤로 똑같이 또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배가 성장을 하면은 저희가 900만이었으니까 2년이면 15배고 15배니까 900만에다 15를 곱하면은 1억 3,500만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억 3,500만을 향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1억 3,500만 하면 좀 뜬금없긴 한데 사실 제가 지금 입사를 하고서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한 15배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저희 회사가. 제가 들어왔을 때 60만 정도였고 지금 한 900만이니까 15배 성장을 했고 근데 지금 1억이면은 이제 한국 인구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긴 한데 영국도 진출을 했고 글로벌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은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계속해도 성장세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성장할 걸 기대하고서 지금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제 영역으로 돌아와서 트래픽과 프로젝트 배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가 2019년 중반까지는 거의 서비스 하나, 레일즈로 만들어진 모노리틱 서비스 하나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적었고 트래픽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2020년 8월 정도까지 오는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트래픽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하우스에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레일즈 하나가 아니라 거의 노드.js, 고 등을 포함해서 뭐 자바도 있고요. 15개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리고 지금 최소한 한국과 영국을 배포한다고 치면은 거의 2배로 배포할 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3, 40개 그리고 서드파티까지 배포를 하면 거의 1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더더욱 트래픽도 많아지고 이제 프로젝트나 배포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보면은 안에 작은 상자가 저희가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 바깥의 상자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지의 영역이고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더 큰 서비스에서는 이미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에겐 미지의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아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게 이제 SR이라든지 데브옵스에서 굉장히 핫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쿠버네티스 사용하고 있냐고 물으시면은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었죠. 근데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냐고 물으시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는 쿠버네티스 운영팀이 아니거든요. 쿠버네티스 운영팀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이 트래픽을 대응하고 이 프로젝트와 배포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는 한 요 정도 단계에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프로젝트 수가 많아지는 단계에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과 수단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가진 수단인 거고 실제로 저희의 목적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동안에 그리고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동안에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지의 영역을 같이 탐구하고 같이 서비스를 키워나가실 분들을 SRE 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SRE 팀 소개였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발표를 지금 거의 한 300분 가까이 되신 분들께서 봐주시고 계신데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발표를 하려니까 가슴이 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 피드가 있는데 그 피드를 개선하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초반에는 피드에 노출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광고라던가 뭐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피드 서비스가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피드 서비스가 한 중심이 돼서 게이트웨이가 돼서 뭐 광고라던가 아티클이라던가 저희가 그 화면 하나하나의 그 게시물들을 아티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내부에서. 그래서 아티클이라던가 이제 레커멘드나 커머스 같은 것들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피드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은 두 분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왔을 당시에 피드 시스템을 분리한 상황이었고 그때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에서 이것들을 이제 다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덜 공수가 들이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이 서비스들의 색깔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색깔의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저것들은 다른 색깔로 다 되어 있을까? 이게 트위치가 레이선씨는 3초인데 유튜브는 8초라고 그래서
승우님께서 언어라고 해봤습니다. 광고와 아티클 서비스는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커멘드 같은 경우에는 루비로 되어 있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혼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리소스를 최대한 건들지 않고 그 들어오는 리소스 조율만 해주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을 하는 컨벤션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 컨벤션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인덱스 어떤 위치에 꽂고 싶고 같은 위치에 겹쳤을 때 우선순위를 더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리소스를 노출해줘 라고 하는 컨벤션을 좀 가져가 봤는데요. 그럼 이 리소스에는 어떤 것을 줘야 할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피드 내에서 어떤 데이터가 모델로 내려오든지 이 뷰에 맞는 데이터만 어쨌거나 말아서 넣어주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보여줄게 라는 컨벤션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티클을 보내주고 싶다. 중고거래 아티클을 보내주고 싶으면 플리마켓 오버뷰라는 것을 내려주고 내가 광고 모델을 좀 내려주고 싶다. 그럼 비즈니스 오버뷰라는 것으로 좀 내려주기를 합의를 봤습니다. 또 각 서비스가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 타입으로 노출시키면 되는 걸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피드 서비스 입장에서는 각 서비스들이 본인들이 노출시키고 싶은 아이템을 그냥 전달해줘.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노출시켜줄게. 라고 하는 것들로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 프로토콜은 뭘로 하냐? 뭐 HTTP로 하냐?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gRPC로 하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거나 컨벤션만 있으면 어떤 프로토콜로 통신이라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gRPC를 사용해 봤었는데 레이턴시도 확실히 적고 빠르게 응답이 되더라 라는 것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아티클은 지금 HTTP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패치 타입이 HTTP고 저쪽은 코티살이라고 하는 이 다음 세션에 나올 건데 코티살이라고 하는 광고 서비스는 패치를 gRPC를 통해서 해오자 라는 것을 이제 컨피그로 관리를 했고요. 원래 어드민으로 관리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쓸 시간에 피드를 좀 더 빨리 만들자 라는 걸로 이제 YML에다가 그냥 컨피그로 다 박아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피드 서비스는 고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고루틴을 돌려서 각 서비스들로부터 데이터를 패치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루틴을 돌려서 그 데이터들을 패치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좀 하나 데이터독에서 클립을 따왔는데요. gRPC 클라이언트와 뭐 HTTP 벤더, 머큐리가 커머스 서비스거든요. 머큐리랑 아티클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말아서 해주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벤션만 맞으면 프로토콜은 사실 뭘 쓰든 상관이 없었죠. 근데 대신에 피드가 각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알아서 내려주니까 이 내려주는 거에만 포커스할 수 있도록 그 다른 것들을 해주자 라는 것들로 이제 피드 서비스의 역할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계정 인증이라던가 뭐 API 버저닝 할 때 클라이언트 버저닝이 있고 뭐 API 버저닝이 있는데 그거 맞춰서 그냥 알아서 원하는 엔드포인트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피드에 노출되는 그 아티클이나 그 컴포넌트에 대한 로깅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요소들을 이제 피드 서비스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피드 서비스의 그 GitHub 랭귀지 탭 있잖아요. 그 랭귀지 탭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고순도가 99.0%입니다. 저 아더는 아마 그 YML 파일일 거예요. 99%의 고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 아무래도 강타입 언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토콜 버퍼 같은 것들로 이제 데이터가 오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문서 관리도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 CPU 사용이 쿠버네티스 기준으로 0.5 vCPU가 있고 이제 메모리는 500메가 정도 사용하는데 이거를 EC2에서 좀 보니까 한 T2 나노 정도가 되더라고요. T2 나노 7대 정도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피드가 이제 고로 바뀌기 전에는 한번 타입스크립트를 거친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플랫폼 팀 상황은 고를 잘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없으셨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쪽을 더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메인으로 갔었는데 이제 고를 잘 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고 프로젝트의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 피드도 고로 만들어 보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를 고로 포팅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고요. 그래서 사실 소스 코드나 돌아가는 로직은 100% 동일한데 이제 고루틴이 들어갔냐의 차이, 그리고 고는 멀티스레드와 노드의 싱글스레드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좀 레이턴시 그래프 디스트리뷰션을 좀 가져왔는데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90이 어느 정도죠? 18ms 정도였는데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ms 정도까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트 된 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거의 이제 6ms 정도의 대부분의 요청이 해결되는 반면에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한 16ms 정도로 사실 이제 인스턴스라던가 아니면 그 성능들을 봤을 때 거의 한 4배, 5배 정도는 체감되는 성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js에서 고랭으로 좀 포팅을 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피드 서비스에 대한 그 APM, 데이터독 APM이 있는데 그걸 좀 가져와 봤어요. 저때 이후로 좀 더 기능들이 추가돼서 P95가 38ms 정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40ms 이내에는 응답을 줘야 되게 사람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을 때 되게 빠른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40ms 이내로 좀 응답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이번 채용 세션에서 사업팀이자 노드 개발자인 사업팀 개발자 김바다고요. 저는 당근마켓 사업팀에서 광고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볍게 짤 하나 보고 가시죠. 이제 화면이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전단지 홍보가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딱 저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업팀은 이제 앞으로 당근마켓이 돈을 어떻게 벌지를 주로 고민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 전단지 광고를 보고 당근마켓 광고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동네 홍보, 전단지 홍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 시스템을 시작했죠. 그래서 코티사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코티사리는 핀란드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이 섬은 사람이 사는 섬 중 가장 작은 섬이고 저희는 이 가장 작은 섬에도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뭔가 열망을 담고 이 프로젝트 이름을 코티사리로 지정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집이 한 3채 정도 있는데 실제로 한 3명 산다고 해요. 그래서 코티사리 당근마켓 코티사리 광고는 이러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성된 광고가 승인되면 중고거래 피드에 이렇게 노드.js 개발자 찾아요라고 하는 피드가 꽂히고요. 이 피드에서 클릭을 하면 저희가 만든 노드.js 개발자 찾아요라고 하는 광고의 상세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근마켓 광고는 특이하게도 동단위까지도 가능한 타겟팅이에요. 아까 전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하단에 역삼일동, 도곡일동이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자기가 인증한 동네에 최대 27개까지 동네가 보이는 그런 동단위까지 가능한 타겟팅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광고 비용으로 그러니까 광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폭넓은 유저층이 있기 때문에 광고 성과가 좀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티사리의 기술적인 부분들인데요. 코티사리의 백엔드 부분은 아까 채팅창에도 질문 잠깐 나왔었는데 혹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어떤 걸 쓰시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노드.js와 타입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하고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네스트.js와 RxJS를 좀 섞어서 쓰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 Postgre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캐시 레이어인 레디스와 멤캐시를 섞어서 쓰고 있고 아까 전 세션에서 말했던 gRPC를 이용해서 피드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화면에서 광고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있고
릴레이를 이용해서 또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티사리에 있는 뭔가 랭귀지인데요. 타입스크립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보다 자바스크립트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높은 이유는 리액트에 있는 릴레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팅을 해주는 파일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중이 꽤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코티사리는 또 피드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드는 중고거래 서비스, 그러니까 홈피드에 노출되는 데이터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도가 느리다면 유저들이 조금 느리게 중고거래 피드들을 받아볼 수 있고, 그게 만약에 광고 때문이라면 조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저희는 뭔가 성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턴시가 저기 024라고 되어 있는데 초가 아니고 밀리세컨드예요. 한 2밀리세컨드에서 4밀리세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고, 이 많은 노력들을 이 성능을 지키기 위해서 캐시 레이어를 되게 많이 도입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피드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모든 걸 다 캐시 레이어 위에서 서빙을 하게 했어요. 그렇지 않고 포스트그레 SQL을 직접적으로 찌르게 된다면 이 포스트그레 SQL에서 주는 성능이 꽤나 느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가 조금 느리게 받아보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되죠. 그래서 코티사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3개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맨캐시들을 이용해서 캐시 레이어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디스, 세 번째는 포스트그리예요. 예, 아래의 부제로 하나는 오리지널 리소스고 하나는 세컨드 캐시고 퍼스트 캐시인데, 포스트그리라고 하는 오리지널 리소스는 광고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광고의 원천 데이터들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이 원천 데이터들이 레디스 캐시로 들어가고, 이 레디스 캐시에 들어간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PD에 노출되기 전에 멤캐시라고 하는 퍼스트 캐시에 다시 한번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3가지는 이 싱크를 꼭 해줘야 되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싱크를 위해서 저희는 백엔드에서 RxJS를 이용했어요. 이 RxJS는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끼리의 통신, 데이터베이스끼리의 싱크를 해주는데 꽤나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조금 빨리 끝난 감이 있긴 한데, 이제 저희 당근마켓에 있는 광고는 앞으로 꽤 할 게 많아요. 저희가 현재는 광고를 홈피드에만 노출하는, 중고거래 피드에만 노출하는 상품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키워드 광고도 해야 되고 배너 광고도 해야 되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광고도 해야 돼요. 이 3가지 광고 상품들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접속하면 보이는 배너 광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들도 있는 거죠. 이런 광고 상품들도 만들어야 하고요. 좀 더 코어한 부분, 광고의 코어한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현재는 이런 코어한 부분들이 없는데 아직은 지역별로 동적인 가중치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어요. 유저가 많이 모이면 그 값들은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걸 데이터를 보고 정적으로 수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닌 진짜 동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지역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 기능은 없어요. 그냥 유저한테 동네에 보여지는 광고들을 그냥 랜덤으로 뿌리고 있는데, 이런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 기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경매 기능이에요. 사실 광고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경매 기능이거든요. 이 광고 상품이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사실 좀 상단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 순간 나가야 되는 광고들의 단가가 측정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경매 기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랭킹 기능이에요. 이 랭킹 기능은 유저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유저의 클릭 수가 많거나 광고에 채팅이 많이 달렸거나 광고에 댓글이 많이 달렸던 이런 유저의 액티브한 것들을 점수를 매기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랭킹 기능도 아직 현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측 기능이에요. 이 현재 유저가 접속한 지역에 어떠한 광고를 얼마나 내려줘야 하는지, 이 유저가 보는 평균 페이지 뷰 수는 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와의 통신 양들을 줄이고, 그러면 좀 더 빠른 유저에게 좀 더 빠른 피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릴 거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당근마켓 왔을 때는 당근마켓에는 중고거래 검색 그리고 동네 정보 검색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큰 스타트업이 아니었고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어서 그냥 작은 사람 그냥 적게 작은 규모로 그냥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제가 입사했을 때가 딱 저 때인데 뭐 그냥 평범한 스타트업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트래픽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데 이제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문제가 막 터지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처음에 막 MAU가 한 200만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한 600만 넘어가더니 막 좀 약간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막 클러스터 중에 특정 노드만 CPU가 막 폭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잘 운영하다가 새벽 4시인가 새벽 3시쯤에 갑자기 클러스터를 이루는 노드 중에 몇 개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는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 그냥 중간 과정 엄청나게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 만들었어요. 클러스터가 그냥 절반이 뚝배기가 깨져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클러스터로. 근데 일단 뭐 클러스터는 또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당근마켓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일단은 이제 한 이게 2-3달 전에 이제 당근마켓의 검색인데 사용자 검색, 중고거래 검색, 동네 정보 검색, 지역 정보 검색 그리고 좀 약간 기타 등등 검색이 있고 하여튼 이 상태에서 고도화된 검색이 막 필요하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또 나오는데 그것들을 위한 또 검색을 또 지원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개발하고 이제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개선하려면 이벤트 지표도 좀 약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 당시에 저 혼자 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각 팀에서 주도적으로 검색을 만들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약간 DBA처럼 조언을 하고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인데 이런 막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더 커지고 많은 기능들이 더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검색팀이 주도로 검색 기능을 가져와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냥 검색팀이 만들어져서 이 팀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앞서 말을 쓰면 안 드렸지만 저는 사실 검색을 당근마켓 오기 전부터 했던 게 아니라 전 검색을 당근마켓 오고 나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검색 시스템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막 이걸 어떻게 만들지? 막 검색 시스템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그리고 막 실제로 검색 시스템을 만들면은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되는 거지? 사용자는 어떤 거를 원하지? 이걸 저 혼자서 파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요구사항들을 추합해서 이제 시스템에 녹여내야 되는데 시스템이 또 어떻게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남들이 어떻게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검색이란 게 되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로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제 막 트위터라든지 또 이베이라든지 막 핀터레스트라든지 그리고 또 마지막 국내 기업의 막 쿠팡이라든지 그냥 검색 시스템이 다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기서 좀 약간 학습을 해서 우리 당근마켓 요구사항에 맞춰서 맞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둘이긴 한데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혼자 하자고 하니까 이게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운영하면서도 새로운 요건들이 발생을 하고 검색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검색이란 게 이제 쿼리만 수정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고 어떻게 정지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경 쓰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니까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서 채용 세션에 이제 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검색은 이제 고랭, 자바 그리고 뭐 gRPC 통신을 하겠죠. 내부 그거 플랫폼이니까. 그리고 또 검색 쪽에 도메인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네.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병헌님인가가 방금 울컥한 것 같다고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눈물 나옵니다, 진짜로. 너무 외로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딜리버리 팀에 대해서 소개할 조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당근마켓에 근무한 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은 것 같고요. 계속 플랫폼 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플랫폼 팀도 이제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딜리버리 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 딜리버리는 미디어와 딜리버리 두 가지 영역에
플랫폼 서버를 개발하는 팀이에요. 미디어와 딜리버리는 당근마켓 앱을 위해서 필수적인 백엔드 서비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딜리버리 팀에서 이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발 예정인 것들에는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이제 알림, 푸시, SMS 서비스 등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당근마켓 앱 내에서 여러 이제 다른 광고나 아티클 같은 서비스를 위한 이제 제반 요소들의 서버를 개발하는 팀이에요. 이제 저희 앱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앱의 메인 피드인데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가 전부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드는 서버를 통해서 이미지를 데려주고 있어요. 또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앱의 알림함인데 유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뭐 키워드 알림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조회 삭제하는 서버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당근마켓에 이제 키워드 알림 푸시가 왔을 때 이제 보이는 것인데 당근마켓에서는 이제 많은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지정한 키워드의 중고 물품이 올라오면 알려주는 키워드 알림이 있고 또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제 채팅의 푸시가 있는데 이러한 키워드 알림이나 채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서비스가 이제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커진 서비스에서 푸시를 전송하는 서버를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가신 이제 분이 TS로 개발을 하셨고 이제 저희 미디어 딜리버리 팀이 가져와서 고로 제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이미지나 알림, 푸시 이런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채팅을 보고 싶은데 지금 채팅이 안 보여서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백엔드 서비스들은 저희 당근마켓 앱 내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고 사람들은 저기 보면 되게 자그맣게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이제 대규모의 트래픽이 있는데 그러한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서버 코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 빙하들은 작아지고 있지만 저희 당근마켓은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트래픽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실제로 이미지 서비스가 받고 있는 트래픽 지표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받는 요청 수의 그래프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고 나서 응답을 나갈 때까지 걸리는 이제 시간입니다. 위에 있는 요청수 그래프를 보면은 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저기 아래 보면 아래 깔려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제 이미지 서버가 월등히 많은 트래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월등히 많은 트래픽을 받고 있는 순간에서도 50%의 요청은 1ms 이내에 그리고 95%의 요청은 7ms 이내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팀이 현재 주로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한 키워드들인데요. 뭐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 언어를 메인으로 사용해서 서버를 작성하고 있고요. gRPC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내 다른 서비스들과 통신하고 있고 이제 쉽게 대규모의 트래픽을 받아주지만 좀 까다로운 다이나모DB를 메인 DB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캐시에는 이제 멤캐시들을 주로 태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인프라랑 밀접한 요소들이 있어서 AWS 람다나 아니면 S3 스토리지로 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CDN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팀의 주요 목표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제 것인데 라지 스케일, 세이브 머니, 하이 어베일러빌리티가 저희 미디어 딜리버리 팀의 주요 목표 사항입니다. 당근마켓처럼 MAU가 900만에 다다르고 있는 대규모 트래픽이 주어진 상황에서 인프라 비용을 아끼면서 서버 구조를 개선하고 트래픽이 더 많아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고가용성을 가진 서버를 개발하는 것이 미디어 딜리버리 팀의 목표예요. 이제 저희 미디어 딜리버리 팀은 하고 있는 일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레일즈 모놀리식으로 돼 있던 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하면서 기존에 레일즈 루비 코드로 되어 있던 것을 고나 다른 언어로 포팅하는 좀 지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질 기능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도의 이제 트래픽 규모를 가진 서비스들이 아까 앞에서 이제 CTO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진 않지만 있긴 있거든요. 많은 여러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서비스들은 우리보다 더 크지만 이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내부 이미지 서버라든지 알림, 푸시 이런 서버들은 이미 대부분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당근 마켓은 그러한 이제 플랫폼 내부 서비스들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저는 좀 홍보처럼 말하긴 했는데 저희 이제 미디어 딜리버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의 900만 이상의 MAU를 가지고 있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직접 바닥부터 어떤 인프라를 사용할지 어떤 DB를 사용할지 이런 직접 바닥부터 설계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900만 MAU가 넘는 트래픽을 바로 받아서 그 우리가 설계하고 만드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 회사 모든 분들 느끼겠지만 이건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함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 한 몇 분 정도 우선 좀 진행하고 미리 받았던 질문도 할게요. iOS 개발자는 안 뽑냐고 하셨는데 지금 채용 공고가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맞죠. 최근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2명으로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2분이 채용되고 1분이 오셨고 오신 지 한 달 안 됐고 아직 조만간 또 오실 거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잠깐 쉬어가려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지원하시면 뭐 보겠죠. 네, 근데 뽑긴 계속 뽑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는 있어도 iOS 개발자도. 그리고 이제 사무엘 리님이 자바 파이썬 개발자 7개월 차인데 플랫폼 개발자 채용 지원이 가능할까요? 물어봤어요. 개월 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신입이라 그래도 다 실력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건 실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7개월인지 뭐 5년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암님이 AWS 클라우드 채용은 하고 있고요. 그게 SRE 포지션이 그 클라우드 쪽 인프라 이쪽입니다. SR이라고 한 쪽이. 분야별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정원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거의 많이 뽑고 싶은데 잠깐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런 건 아마 그 시기별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려고. 왜냐면 채용이 너무 막 팀원이 막 대여섯 명씩 들어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리스 애님이 프론트 주니어도 뽑냐고 했는데 뽑을걸요? 프론트는 주니어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무님께서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서류 접수가 있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화상 그리고 기술 면접 그리고 저희가 핀 맞추는 인성 면접 이렇게 3개가 좀 진행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상과 이제 그 두 번째 대면 면접이 화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화상과 두 번째 화상이 좀 다른 거는 첫 번째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고 두 번째 대면에서는 이제 사용하신 기술들에 대한 좀 딥다이브를 하는 구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당연히 네, 사인님이 물어보셨는데 나이 제한은 따로 없어요. 뭐 당연히까지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네. 인턴 하셨던 분 중에서는 뭐 19살, 20살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24살 막 이때 입사했었고 크게 막 위아래로 크게 막 뭔가 구조가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경님이 검색 서비스 모델링 인원도 필요하신가요? 물어봤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이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니다. 그 현재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의 기반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델러가 이제 필요해질 단계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CP나 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저희 현재 모델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뭐 그러면서 아직 지금 당장에는 이제 모델러 분을 찾는 건 아닌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필요할 거예요. 구봉이님께서 급성장 중이라 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프로젝트의 일정이 빠듯한 편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어떤 글로벌로 막 진출한다. 저 영국 진출했을 당시에는 일자를 찍고 진행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때를 목표로 일단 달려보자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임의로 픽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말도 안 되게 레이지하거나 뭔가 프리라이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생각에 이쯤 되면은 뭔가 전체 상황 흐름에서 빨리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좀 뭔가 일정 조율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빨리 넘어가는데 간지 김님이 입사하면 스톡 옵션 주나요 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커지고 사람도 많아져서 항상 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빨리 읽을게요 제가. 네. FL 캣님이 안드로이드 경력직만 뽑는 건 이유가 있나요 하셨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예, 아몬무님이 이제 서비스 배포 주기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하고 싶을 때 맞아요. 예, 하루에 레일즈 같은 경우 뭐 5번도 하고 막 뭉쳐가지고 못 하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고 SR이 이제 서비스가 커지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가 잦아져서 안정적으로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막 주구장창 막 장애 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까 뭐 피어 리뷰도 중간에 딴 분이 물어보셨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대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더 좋은 걸 해주겠지 혹은 저희도 안정화되면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돼 있는지보다 오셔서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가 안 돼 있다고 계속 안 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다. 데이터 도구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노력은 하는데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남혁훈님이 검색에 지원하려면 고랭은 필수인가요? 네, 필수는 아니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바도 쓰고 고랭도 쓰는데 이제 그 둘 중에서 들어오시는 분에 의해서 이제 그게 좀 정해질 것 같아요. 네,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태소 분석기는 놀이 형태소 분석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엘라스틱서치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글 형태소 분석기에 대한 메인테이닝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형태소 분석기들은. 그래서 이제 그냥 메인테이닝이 되고 있는 놀이를 쓰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그냥 놀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별거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는 아마 지금 저희가 전체 한 76명 정도 될 텐데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40명 이상일 것 같아요. 맞아요. 50명일 수도 있고 40명? 아무튼 절반 이상인 건 확실하고 근데 그렇게 많은데도 개발자가 부족하네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50명, 60명 개발팀에 조인해 주셨으면 네. 천군만마가 따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경력에 대해서는 이제 카이라고 저희 안드로이드 쪽 해주시는 분이 답변 달아주셨고 PO 조직과의 업무 협업은 PO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뭐 지역 광고면 지역 광고 PO랑 디자이너도 그 팀에 속해 있고 개발자도 다 그 팀에 속해 있는 그런 목적 조직이라 그러나요? 이런 조직 단위로 돼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PO 조직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구봉이님께서 지금 기술에 대한 파편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 스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뭔가 장기적으로 통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각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언어를 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빠르게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자리 잡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플랫폼 쪽은 약간 개발 속도 느리더라도 속도 빠르게 고 같은 걸 쓰고 사업팀은 자바랑 타입스크립트로 좀 빨리 대응하고 자바의 넓은 개발자 풀을 이용해서 속도에도 좀 대응하고 레일즈 같은 경우는 기존 서비스 좀 빨리 만들고 이 정도 팀별로 약간 통일화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전사적으로 통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고로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상익님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SRE 팀이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CP가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냥 그 SRE 팀 안에 같이 있어요. 지금 3명이니까 한 명이 데브옵스고 한 명이 뭐 SR이고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냥 다 같이 하고 계시고 아마 점점 분리되겠죠. 근데 팀까지 분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소영님께서 현재 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76분이십니다. 빨리빨리 답변 지나 넘어갈게요. 네. 펭귄님께서 완전 경험 없는 개발자도 지원하기 힘들까요?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만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개발자분을 찾다 보니까 완전히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아예 바텀부터 이제 온보딩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판단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다. 네네. 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좀 빨리 넘어가서 혹시나 저희가 못 읽으면 유튜브 쪽에 다시 남겨주세요. 트위치는 지금 같이 챙기기 힘들 것 같고, 네, 코드 리뷰는 나미쿠님 맞나요? 나미쿠님이 코드 리뷰는 주기적으로 진행하시다요 했는데 따로 하진 않고요. 아까 뭐 미티가 답변도 달아줬는데 하고 싶은 분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강요하지는 않고, 예, 안 하는 분들은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못 하지 않나?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코드 리뷰도 좀 지금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어서 코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자기는 코드 리뷰 하고 싶으니까 그 문화를 점점 정착시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강제로 하자 이것도 아니었고 본인 프로젝트에 조금씩 하고 다른 사람 것도 봐주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님께서 신입 개발자로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으로 이 신입 개발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네. 펼쳐 볼게요. 그 신입 개발자 분들께서도 당연히 지원해 주셔도 되지만 자신의 포텐셜을 좀 잘 보여주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훈님께서 프론트 팀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프론트 팀 아까 말한 대로 기능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조직으로 다 여기저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프론트 팀은 따로 없지만 최근에 프론트 쪽을 채용 많이 하고 있고 아마 프론트만 전담하는 분이 션, 버키, 스티브 3명인가요? 토니. 토니도 있고 또 한 분 더 입사하실 거란 5명 정도 되는데 이거 5명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쪽에도 채팅 뭐 해줘야 될 것도 많고 통계도 해야 될 거 많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히레님께서 네. 디스코드에서 이제 고에서 러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포스트 올려셨다고 하셨고 GC 오버헤드 때문에 레이턴시 이유로 들었는데 이 포스트 저도 봤습니다. 일단 피드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로 최대한 그 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특정 컨텍스트 이상 커넥션이 물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이상 한번 넘어가가지고 컨텍스트 관리를 잘못해서 한번 오버헤드가 났었거든요. 그 오버플로가 나가지고 에러가 났었는데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약간의 디스코드와 살짝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면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줄어야 되고 이제 각 서비스들 각 사람들 간의 그 대화 음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반면에 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턴 한 턴 끊겨 나가는 콘텍스트가 끊길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뭔가 어떤 전략을 취했다라고 뭔가 고도화된 전략을 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콘텍스트 관리를 잘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피드 옮길 때 뭐 고로 하기 전에 막 DB도 한 테스트 하느라 한 4번 바꾸신 것 같아요. 맞죠. 네. 피드 할 때 이제 막 처음에는 MySQL 메모리 DB 한번 써보겠다고 사용해 봤다가 호되게 당하고 이제 몽고DB도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호되게 당하고 포스트그레스로 잠깐 했다가 이제 레디스로 지금 옮겨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해보는 전략으로. 네. 그리고 크리스님이 코드 리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했는데 기덥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지김 맞죠? 네,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근무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뭐 그냥 카카오 네이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시, 7시 기본이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했었고 최근 코로나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재택근무고, 근데 집에서 일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회사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렉트님이 개발 스터디도 전사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체 개발 세미나 온라인으로라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개발 스터디 관련해서는 스터디를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 뭔가 AWS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책도 마찬가지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그 AWS 리인벤트 갈 때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컨퍼런스 같은 비용도 다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자체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직 되게 사람도 없고 해야 될 것도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도 또 나중에 네이버 쿠팡처럼 다른 분들께 저희가 만든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해 보자라는 상황이 됐을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 스터디는 따로 지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스터디를 따로 하신 경우도 없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거의 뚝배기 깨지면서 스터디하고 있으니까 본인 서비스로. 네. 근데 스터디하면 아까 책 같은 거 직원들 사는 건 당연히 되고, 또 외부 스터디를 하더라도 저희 회사 공간이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회사 공간을 사용하고 음료수 먹고 이런 것도 당연히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개발 세미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빠서 못 할 것 같고, 아마 근데 채용이 너무너무 안 되면 또 하려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커졌을 때 진짜 큰 회사들 페이스북이나 애플처럼 자기들의 SDK를 가지고 개발자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꿈을 꿔봐요. 네.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서 볼게요. 네. 개발 스터디 했고, 오준성님이 자바 백엔드 팀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자바 백엔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목적 조직이라 자바 개발자가 한 4명 정도 될 것 같고, 신사업 프로덕트 개발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보이시나요? 널님이 한 거? 네. 널님께서 다들 리소스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야근 어느 정도 있나요? 야근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지 했는데 시간이 9시네? 내 뚝배기가 깨졌나? 이러면서 개발하고 있고요. 뭔가 어떤 거 듀데이트가 막 빡찍혀서 이때까지 해야 돼, 시간이 너무 없네,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일정을 정하려고 이제 최근에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네이버에서 저도 그렇게 많이 겪었고요. 일정은 그냥 있긴 하지만 넘어가도 상관없고, 우리 서비스니까 SI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막 혹사되고 막 쓰러지면서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강남으로 이사 오면서 좀 늦게 가는 분들이 있지, 이걸 야근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냥 늦게 가시는 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근데 저희 입장도 빨리 가라고 불 끄고 이럴 일은 없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회사 에어컨 원래 저희 신청해서 시간당 막 몇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런 거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긴 해요, 회사에서 하고 싶다면. 네, 그리고 이제 킹보드님이 피크타임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한 9시 10시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당겨진 것도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9시부터 11시. 검색이 많이 당해봐서 알고 계시. 9시부터 11시라고 합니다, 검색 쪽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시나요? 아무무님께서 기술적인 것 말고 비즈니스적으로 개발자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나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저희가 목적 조직이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나 PM, PO분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개발적인 아이디에이션 아니면 뭔가 기획적인 아이디에이션에 좀 참가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지역 광고도 보면 개발자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검색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그 기획적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PO분이랑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플랫폼 쪽은 아무래도 그런 게 적을 것 같고, 근데 플랫폼 반대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서비스가 갖다 쓰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소8님이 이슈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깃허브로 하거나 그냥 슬랙으로 막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도 많고 뭐가 많아서
이번 주엔가 제가 지라를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랬더니 원래는 저도 지라 싫어하는데 약간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들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지라 하니까 좋다고 지금 다 지라 만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지라가 옛날 기억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옛날 지라는 되게 못생겼거든요. 약간 구닥다리 디자인이 있었는데 또 요즘에 만들어진 지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디자인도 이쁘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뭐 클래식 원래는 클래식 되게 못생겼는데 클래식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컴플루언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커져가는 서비스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이슈 관리 트래커 툴인 것 같아요. 네. 지라 맞아요. 너무 느려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전 그렇게 느린 것 같진 않던데. 저희가 아직까지 쓴 개월이 좀 적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가요? 이슈 엄청 쌓이고 막 이러면 한 번에 열 때 엄청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부분 여기서 답변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기덥 굿즈 이승우님이 기덥 굿즈처럼 당근마켓 굿즈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브랜드 디자이너 이렇게 특정 직군이 채용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실 것 같고 근데 브랜드 디자이너가 여기저기 너무 바빠서 아마 저희 뭐 팔 것처럼은 아닌데 아까도 저기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거 같더라고요. 브랜드 디자이너가 만드신 맞아요. 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새로 이게 누구예요? 곽소영님 아는 분이세요? 진? 네. 네,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용원님이 그리고 트렌디한 기술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기술 선택 기준이나 도입 절차를 물어보셨는데 따로 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그냥 맘대로 써요. 지라도 지금 전사 도입된 건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지역 광고 쪽은 PM이 너무 힘들다고 한 3-4달 전에가 그냥 혼자 만들어서 썼어요. 지역 광고 팀에서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맞아요. 약간 공감이 되지 않나 점점? 뭔가 이게 막 뭐 명세를 하고 결제를 올리고 이런 것들보다 그냥 쓰고 잘 되면은 공유해서 같이 쓰자 그러고 아니면은 혼자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마이 에지님이 SRE 팀에서 채용하는 기준의 우대 사항이나 스킬셋에서 이건 좀 중요하다 싶거나 비중이 높게 보는 스킬이 있냐 물어보셨는데 벤이 없어서 제가 딱히 모르겠는데 AWS 경험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쿠베나? 그냥 맞아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그리고 지라 느리다고 하셨네요. 마이소팔님이. 그리고 누아르노님께서 목적 조직이라고 하시면 OKR 같은 툴도 도입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 그래도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게리가 OKR을 올해 초부터 열심히 밀고는 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툴을 도입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해보자 경험 삼아 해보자 뭐 이 정도예요. 뭐 OKR 엄청 빡세게 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OKR 책도 다들 열심히 읽고 하긴 했는데 워낙 일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가지님께서 사내 메신저 어떤 거 쓰세요? 슬랙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수님께서 이전에 컨퍼런스에서 변규현님이 스벨트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프로덕션에서 스벨트 사용하고 이거는 있나요? 직접 듣죠. 네, 변규현님 계세요? 변규현님이 스벨트로 당근마켓 채팅 어드민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어드민 중에 제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엄청 힘들어하세요. 뭐 엔트 디자인인 거 뭐 그런 거 안 써져서 네. 채팅으로 이야기해도 뭐 어쩌실 수 없어요. 나가 있기 때문에. 규현님께서 채팅에 스벨트 쓴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무님께서 코딩 테스트 보나요?라고 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보는 팀도 있고 안 보는 팀도 있고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가 전면에 이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되게 이력서상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싶다. 이럴 때 코딩 테스트를 주로 보는 것 같고 알기로는 iOS 팀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 팀에서는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해봐야겠네요. 뭐 PO, PM 그냥 막 섞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성재님이 물어보셨는데
꼭 PO는 PO고 PM은 PM이고 이런 개념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의 느낌으로 이거저거 다 해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진태양님께서 개발은 TDD로 하시나요? 그 외에 지향하는 설계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UDD, 유저 디벨. 이게 약간 페이스북이 생각나는데요. 아, 페이스북에서 했던 말이 있죠. 그 뭐였죠? 버그는 유저들이 찾아준다. 아 그래요? 프로덕션에 나가면 맞아요. 버그를 알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TDD로 근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민그래머라고 고 하시는 분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TDD 해도 에러는 나고 그래서 TDD를 뭐 강제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TDD를 하더라도 맞아요. 본인이 알아서 빨리 잘만 해주면. 네. 그리고 막 TDD를 처음부터 TDD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닛 테스트 돌린다거나 아니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돌린다던가 뭐 내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 TDD인 거지. 약간 뭔가 개발 문화적으로 TDD를 강요한다. 약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민웅님이 채용할 때 개인 개발 블로그나 깃허브를 어떤 측면으로 참고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계속 봐요. 뭐 이거를 꼭 여기에 가산점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보다 보면 조금 더 마음에 들거나 조금 더 마음에 안 들거나 요 정도 참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님이 QA 조직이 없으면 운영 배포 나갔다가 장애나면 점점점 해주셨는데 장애나면 빨리 고쳐야죠. 페이스북이 아까 말했지만 저희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완벽하게 나가면 이미 늦은 거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은행 서비스, 금융 토스 같은 서비스도 아니고 잘못돼서 광고가 못 나가면 사용자한테 쿠폰 좀 더 드려서 광고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물론 채팅 같은 경우는 거래하러 나가는데 안 되면 엄청 크리티컬해서 장애가 나더라도 채팅은 되게 막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장애 나면은 빨리 고치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느려지지 말자 개발이. 이제 뭐 별거 태양님께서 풀조가리가 아니라 이거 무슨 풀이에요. 비싼 풀이에요. 이거 이끼 뭐 몇백만 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 저기 PB 박선영님이 말해주셨네요. 이거 비싼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뭔가 오중성님께서 왜 당근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당신 근처 마켓이라는 뜻으로 당근마켓입니다. 저기 선영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당근마켓은 직원 할인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고거래를 어떻게 중간에 해줘요? 약간 중간에 이렇게 주는 거죠. 회사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되나?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따로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꽤 많이 이제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요거 하나 찝어봤는데 고 언어를 선택했다고 당근마켓 미디엄에서 봤는데 도입하고 보니 생각지 못했던 고 언어의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이거는 프레드가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타입스크립트도 오자마자 하고 고도 했고 어쩔 수 없이 플랫폼 분리하느라 레일즈도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고의 단점이 있었는지 어디였죠? 생각지도 못한 고의 단점. 일단은 아까 막 그 고퍼가 이렇게 춤추면서 노 제네릭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제네릭이 절실합니다. 일단은 제가 클라이밍을 하는데 고 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이게 좋게 말하면 뭔가 되게 가볍고 그런 툴인데 나쁘게 말하면 제가 막 일일이 막 석기시대 마냥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살짝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VI 쓰시는 분이라 얼마 전에 그 헨리라고 회사 분이 그 타입스크립트 하다가 VI로 하다가 코틀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IDE 쓰는데 자기 손가락 관절 아프다고 오른쪽 손목만 아프다고 한 마우스 써야 돼서 그게 좀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못 읽어드렸는데 마이소8님이 오피스는 강남에서만 운영할 계획인가요 하셨는데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직원들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냥 제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 1000명 되면 강남에 못 있지 않냐, 판교 가야 되지 않냐,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CP가 분당에 사시죠? 네. 저는 지방에 살다 와서 분당은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잘 몰라요.
고서영님이 해외 진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하나씩 진출하고 있어요. 뭐 규모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냥 영국 한번 진출해서 좀 털을 잡고 다른 지역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좀 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뭔가 하나씩 찍어보시죠. 골자가 되게 많긴 했는데 뭐 기술 스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루비를 사용했는데 언어를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 미디엄에도 그거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 이 루비로 하기에는 모놀리틱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ROR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배포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막 밀리고 레이스 컨디션 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각 서비스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언어와 그 플랫폼에 맞춰서 그냥 개발하자라는 형태로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랭으로만 서버 개발을 하는 조직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순도 99%였고요. 이제 뭐 빅픽처도 그렇고 캐럿어스라고 하고 저희 인증 서버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고로 되어 있긴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 쪽은 고랭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뭐 신입 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에 찌든 개발자도 채용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도 사실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게 뭐 네이버 출신이면 무조건 뽑겠다, 대기업 출신이면 뽑겠다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일일이 이력서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은 그 한 분 한 분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인사팀이 스크리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는 한 분 한 분 이력서를 다 그 자바면 자바 개발자분이 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될까 말까 고민되시면 그냥 넣어보세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지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그나마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회사에도 지원했다가 안 돼서 지금 뭐 1년 있다가 다시 지원하셔서 된 경우도 있고 또 인턴에 지원했다 안 돼서 6개월 있다 또 인턴 지원해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저도 왜 모르겠어요. 그때 왜 이분을 안 뽑았지 이런 거. 네, 돌이켜보면 모르겠는데 그때 계속 달라서 맞아요. 그냥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떨어지면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채용은 운인 것 같아요. 그때 회사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게 또 채용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이 필수인 당근마켓이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막 지방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에는 확진자가 나온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 마스크 벗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에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 걸리면 안 걸리는 지역끼리 오히려 뭉쳐서 뭔가 당근마켓 서비스를 좀 더 사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소영님께서 채용 세션이면서 기울 세션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네.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러게요. 감사하다고 해주시니까 지금 벌써 2시간 반 가까이 하는데 아직도 맞아요. 200분 가까이 가까이. 보고 계세요. 저는 중간에 좀 많이 나가실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베스트 셀렉트님이 리모트 이후 업무 퍼포먼스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리모트 워크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하셨는데 기존에도 저희는 목요일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하고 싶은 분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전면 재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퍼포먼스는 아마 재택하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좋은 분들 뽑았다는 가정하에 재택하면 일을 조금 더 하게 되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반대로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개인의 퍼포먼스보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줄다 보니까 아무리 화상으로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끈끈함도 없어지고 뭔가 좀 친하면 그래도 일을 좀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있는데 뭔가 그런 단점이 있어서 리모트 워크는 뭐 아마 당분간 계속 그러니까 끝나고도 목요일 하던 거 있었으니까 할 것 같고 더 늘릴지 안 늘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다 같이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라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권민재님 저희 미티라고 저희 회사분인데 유지되면 좋겠다고 지금 인천으로 이사 가셔서 분당에 있다가 맞네요. 민지님께서도 이제 테슬라 네,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로님께서 배영팅레는 안 뽑고 계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위에 계신 그 민재님께서 현재 배영팅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로 배영팅레 병영 업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착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힘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수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9월 TO 이런 것들은 힘든 부분이고 대부분 다 전입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네. 실제로 채용. 민수님께서 실제로 채용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두세 분 지금 들어오시죠. 계속 매달 몇 분씩 오고 계시죠. 매달 뭐 3명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고 면접은 뭐 거의 어떤 날은 저도 그렇고 각 개발 담당자들도 그러는데 막 하루에 3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은 훨씬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열심히 뽑으려고는 합니다. 이동욱 님이 인턴은 안 뽑으시나요 했는데 인턴도 뽑은데 이게 각 개발팀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때그때 달라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지원해버리세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운 좋게 또 될 수도 있고 그 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턴을 뽑느냐 안 뽑느냐는. 아 맞아요. 그렇고 가지김님이 물어보신 거는 아까 중복 질문인 것 같고 아, 재택근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부장님께서 복지 내용은 더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의 이 질문을 좀 이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부분 통해서 뭐 노션에 복지가 제대로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뭐 이거를 복지라고 써야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쓰고 있는 복지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면 일단 연차는 무제한인 상황입니다. 연차 무제한에 컨퍼런스 당연히 금액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그쵸. 금액 상관없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도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뭔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영어라던가 뭐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 답사를 위한 아니면 서비스 답사를 위한 뭐 중국 워크숍 같은 것들도 가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지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는 아니고 티켓만 지원해주고 비행기랑 숙박은 알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 제도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전액 지원 제도가 있다가 사라진 이유가 있거든요. 너도 나도 막 신청하다 보니까 안 갈 사람도 가고 해서 결국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적어도 컨퍼런스 가고 싶으면 티켓 정도는 지원할 테니까 본인 비용으로 비행기나 숙박하고 휴가도 뭐 어차피 무제한이니까 상관없이 부담 없이 쓰고 가라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유진김님이 당근마켓 개발자들의 20년 후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했는데 20년에 저희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고 적어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싶어요. 20년 후를 생각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네. 당장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고 일하고 있어요. 뭐 큰 그림은 있는데 저희가 지역 커뮤니티가 돼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걸 뛰어넘는 서비스가 될 거라는 큰 그림은 있는데 20년 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20년 후에는 당근마켓에 지금 있는 개발자나 직원들이 또 다른 회사를 창업하거나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퐁스님께서 작년에 전체 괌 간다던데 다녀오셨나요? 다음엔 어디 간다는 공약 없나요? 아 하와이가 있었고 원래 1000만 되면 맞아요. 근데 뭐 1000만이 되더라도 지금은 좀 어렵겠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지금 뭐 공약 같은 거 걸 1000만 했으면 이제 이 다음 1억 MAU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글로벌에? 네. 아, 글로벌로 터뜨리겠다는. 아 그쵸. 글로벌 정도 이제 성공해야지 뭔가 공약이 생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땐 직원도 많을 거라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복지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셨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희가 복지를 좀 노션에 저희는 나름 많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복지를 강조하기보다 업무,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 복지가 좋아서 오시는 분보다 업무 일하는 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복지는 저희가 이분들이 일하는데 최대한의 도움을 주자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웬만한 복지는 카카오 네이버를 다 따라가고 그 전세 대출금 지원 이런 것 말고는 뭐 경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네이버 카카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내용이 더 없다는 거는 약간 저희가 강조하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강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기본적인 건 다 해주니까. 참고로 점심이랑 저녁은 다 그냥 회사 버카로 사 먹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또 점심식 때 저녁 때 지원해주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이게 미리 질문된 거 읽는 거보다 책 올라오는 게 좀 부담이 없긴 하네요. 가지님께서 1시간 단위 연차 쓸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안 되죠. 그쵸. 1시간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들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1시간 어디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적기도 하고 맞아요. 프레드나 이제 다른 분들은 오전에 늦게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힘들어서 그냥 반차 쓸게요 하고 아 맞아요. 써버리는 경우라 맞아요. 뭐 1시간 단위로 하면 그냥 잠깐 갔다가 와서 더 하다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실제로 병원 그런 것 가시는 같아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개발자가 뭐 타임을 지켜야 되는 막 그 타임을 지켜서 막 일해야 되는 것보다는 타임을 지켜 일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지만 약간의 코워킹 타임에 대한 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비개발자는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는 개발자 비개발자 상관없이 전 직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낮에 일이 있으면 1시간 정도 그냥 알아서 일하고 오고 뭐 병원 가야 되면 병원 갔다 오고 그냥 휴가도 부담 없이 쓰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재택 같은 경우도 개발자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 따로 없어요. 비개발자, 개발자 안 가리고 다 재택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요일 재택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앱 이름은 그냥 캐롯이에요. 캐롯 마켓은 아니고. 그렇고 네. 진태양님께서 두 분 다 늦게까지 수고 계신데 내일 몇 시 출근 예정이신가요? 11시에 출근하지 않을까요? 프레드는 요즘에 그냥 거의 항상 11시에 오시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와요. 어차피 아기 때문에 좀 일찍 깨고 그래서 약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도 약간 10시 출근이고 11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일이 있는데 굳이 그걸 엄청 빡세게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 사람이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늦으면 늦을 수도 있죠. 뭐. 네. 그냥 늦게 일어나면 휴가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도 있지 않나요? 아 그쵸. 오늘이 문화의 날 행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 행사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오늘 문화의 날 행사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시에 다들 퇴근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빅리님이 자율 출퇴근 도입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회사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냥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맞아요. 크리스님이 검색하시는 분은 혼자 개발하시는데 휴가 가면 대무자가 뭐죠? 대신 업무를 봐주는 사람. 아 근데 어쨌든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휴가긴 한데 자율 휴가인 게 어차피 휴가여도 장애나면 해야 돼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면서 막 슬랙 다 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적으로 오늘 업무 좀 내려놓고 좀 쉬다 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휴가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뭔가 이슈나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휴가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조심하세요. 그냥 슬랙에 생각 없이 멘션을 하는데 휴가인 걸 알면 그냥 나중에 해도 된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애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맞아요. 나머지 분들이 그냥 재시작해서 되면 재시작하고 하는데 검색이 좀 특이해서 검색이 DB랑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딴 분들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좀 제가 그나마 하다가 넘겼는데 저도 나중에 바뀌고 보니까 거의 못 건드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꽈고님이 특정 팀에 뽑혔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팀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을까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변경한 경우라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여러 개 하다가 이제 분업화되면서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냥 다른 팀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요즘에는 보면. 예. 근데 뭐 본인이 원하면 또 가도 될 것 같고, 근데 회사 상황상 이 사람이 꼭 이걸 해줘야 되면 그쵸. 어쩔 수 없는데. 아니면은 대문자를 찾아놓고 예. 대문 찾아놓고 그 그- 사람 뚝배기 이렇게 깨고 나는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 네. 있긴 하죠. 네네. 규현님이 말해주셨는데 검색하는 분이 한 분 더 가신 분이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SRE 팀에 있다가 SRE 팀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검색 쪽에 가서 그 진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SRE 팀의 인프라도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박상기님께서 연봉도 팀마다 다른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알 수도 없고 만약 안다고 해도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뭐 팀마다 다르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레벨 이런 개념이 아직 없어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개개인을 평가하고 있고, 물론 평균적으로는 개발자 연봉이 높을 수 있지만 다른 개발자 아닌 분도 역량이 뛰어나면 개발자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경우도 있고요. 아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본인 역량만 보여주면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이 또 댓글 달아주고 여기 뛰어오셨네요. 왜 뛰어오셨나 해서 검색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셨어요. 아, 아무님이 인사평가를 하나에 물어보셨는데 기존에는 그냥 경영진, 저희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최근 들어 쓰긴 했는데 사람 늘어나면서 한 4명 정도 그냥 이야기하면서 하는 정도였고, 왜냐하면 누가 이 일을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힘들어져서 동료 평가나 뭐 이렇게 리더 평가나 이렇게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경님께서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편인가요? 예를 들면 기획팀과 개발팀이 소통이 잘 되는지 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 조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획팀과 개발팀이 따로 분리돼서 명세서를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개발 방향을 정해 나가는 거라서 소통은 잘 되고 있다? 네, 만약에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팀 내부에서 안 되는 거겠죠. 팀 간은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점점 힘들긴 해요. 검색팀 아니더라도 그 팀과 팀, 그러니까 목적 조직끼리도 서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공동 대표들도 그렇고 주로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카이나 뭐 이제 저희 서비스 리더라고 또 있는데 주로 그런 일들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풀어주지 않나? 풀어줘야 되지 않나 점점? 맞습니다. 펭귄님께서 이직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으신가요?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인 것 최초에 이제 디자이너 한 분이랑 마케터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재무 한 분 있었고, 검색 쪽에 이제 진을 버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여러 가지 사정상 오셨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이슈였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다른 도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진을 버리고 가셨어요. 그래도 그분 계실 때 진도 많이 배웠고 저희도 맞아요.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조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이슈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선택이 뭔가 다른 선택을 했다 정도고, 약간 한 1년 다니신 분이 퇴사했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최근에 오신 SRE 팀에도 그렇고, 최근에 뭐 프론트 개발자분도 그렇고,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합격해서 오라고 했는데 딴 회사 가시고 그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연락해 보면 또 오신다 그러고. 맞아요. 프론트나 뭐 이쪽 분들도 3개월 전에 우리 회사 선택 안 해주고 딴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또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감사합니다. 다른 데를 한번 겪어보고 오시는 게 좋은 건가?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 트래픽이나 서비스나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뭔가 뭐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안 알려졌는데, 맞아요. 오히려 서비스가 이런 걸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예신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네네. 좀 끝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자 주 언어와 지원 업무 주 언어가 달라도 지원이 상관없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딱 저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 게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요즘 또 노드 팀 같은 경우에는 노드.js 기반으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찾다 보니까 그 팀 바이 팀에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 다른 것에 상관없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랫폼 팀 같은 경우는 뭐 그 면접 보시는 분도 말하지만 언어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 팀도 있어요. 맞아요. 와서 배우면 되지. 네, 맞아요. 팀마다 다릅니다. 네, 우선은 저기 남겨주셨으니까 이제 네. 셀리님이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거는 네. 원온원 미팅을 좀 자주 하려고 그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입 연봉 5천은 그냥 적혀 있으니까 사실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죠. 최저긴 해도 최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좀 더 잘 해보죠. 네, 저희가 또 이게 아까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썼어요. 다른 분들께서 되게 빠르게 그 발표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게 막 진행이 미숙했던 점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거의 2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노래 트는 걸로 해놓고 한 10분 있다 끄죠. 네.